자, 얘들아, 드디어 우리가 전기분포 배우는데 여기는 뭐 많이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들어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 통계의 꽃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좀 불러. 제일 좀 중요한 어떤 단원이 되지 않을까. 제일 메인 단원.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가 하나는 얘들아 나오는 수능에서 그런 단원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 자, 우리가 이거랑 비슷한 용어를 한번 좀 배워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이산확률 변수에서 이항분포라는 걸 배웠어. 이항분포.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건 수많은 이산확률 변수 중에서 하필이면 그 시행이 뭐인 거 독립시행일 때 그냥 특별히 얘들아 너는 이항분포라고 하자 이름을 좀 붙인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거기 뭐야 이산확률 분포 중에서 일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일부분만 이항분포가 되는 거야. 모든 시행이 독립시행인 건 아니잖아 얘들아. 하필이면 독립시행일 때만 이항분포라고 했는데 좀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아. 수많은 확률 밀도함수 연속 확률 변수에서 수많은 얘들아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해. 뭐 당연히 넓이가 1이고 항상 0 이상인 것만 만족하면 그 누구든지 어때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자격 조건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을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냥 x축 그려놓고서 그래프 아무렇게나 그려가지고 넓이만 몇 대 주면 돼. 넓이만 1 대주면 되고 그냥 위에서만 얘들아 우리가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많은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좀 존재하게 될 텐데 우리 한번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드는 예시를 갖다가 너희가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어떤 거 예측을 한번 해볼 거냐 하면은 니네 학교에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그 신체 검사 같은 거 요즘에 뭐 병원 가서 한다며. 그 만약에 너희들의 몸무게를 곡선으로 얘들아 한번 좀 나타내 보는 거야. 몸무게를. 뭐 이제 뭐 남학생들의 얘들아 만약에 몸무게다라고 얘들아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뭐 정확히 나도 얘들아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충 이제 몇 킬로대 학생들이 얘들아 많을지는 좀 모르겠지만 분명 얘들아 몸무게에 대한 뭐가 존재할 거야? 어떤 평균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할 거야. 많이 학교마다 그치? 뭐 대충 얘들아 한 70kg 정도로 한번 잡아볼까? 한 75kg? 70kg? 내 입장에선 가벼운데 누구 입장에선 굉장히 무거운 뭐 몸무게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떤 학교 남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어. 근데 그게 얘들아 이제 한 70kg 정도가 얘들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괜찮겠니 얘들아? 몸무게라는 건 어때? 질량이니까 무게니까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변수 자체가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 맞아. 뭐 70kg 다음 몸무게가 71kg는 아니잖아. 맞니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 따를 텐데 분명히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떤 집단을 조사했을 때 자 평균이 70이 나온 어떤 학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인원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니네가 70kg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 않겠니 얘들아. 평균이 70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선에서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봐. 70kg 근처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많은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70에서 왼쪽으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자. 뭐 50kg, 40kg, 30kg 이렇게 간다고 하자. 야, 고등학교에서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얘들아 한 30kg 정도 되는 친구들보다는 너희가 봐도 얘들아 평균이 70이니까 70kg 근처에 얘들아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겠다라는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겠니? 뭐 창규 같은 애가 얘들아 고등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99kg 정도 얘들아 근방에 있는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얘들아 어때? 좀 적지 않겠니? 니네 그냥 학교에서 그냥 뭐 남자애들 본다라고 생각을 해봐. 쟤는 한 평균 정도 되겠네. 쟤는 졸라 말랐네. 쟤는 엄청 많이 나가겠네. 창규랑 비슷하네. 막 이런 식으로 너희가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냥 상식선에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분명히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많다는 건 평균 근처에 확률값이 얘들아 뭐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더 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그래프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좀 이제 대충 한번 좀 그려볼 건데 대충 얘들아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어떤 산 모양으로 내가 좀 그렸다라고 생각을 좀 해줘.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인터벌을 한 65부터 75까지 얘들아 인터벌을 내가 한번 잡아서 이런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여기서 x는 몸무게다라고 좀 보시면 돼.
그럼 이거는 얘들아 어떤 학생들의 몸무게가 65에서 75 사이일 확률이 되는 거 맞아? 그 확률은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뭐가 면적이 얘들아 확률이 된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 구간의 길이를 10으로 잡은 거야. 분명히 얘들아 이 빨간색으로 적은 확률이 P 뭐 40에서 얘들아 X가 54일 확률보다는 예를 드는 거야. 야, 이거보다는 솔직히 얘들아 좀 크지 않겠니? 남자애들 몸무게 좀 따져보면.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색깔로 하나 더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 좀 쓸게. P 뭐 한 90에서 얘들아 X가 100 어떤 학생들의 몸무게가 얘들아 90에서 100 사이에 있을 확률보다는 한 65에서 75 사이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어떻다? 좀 크겠다라고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상식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래프가 아마도 얘들아 파란색처럼 가운데 좀 솟아있는 산 모양의 얘들아 그래프가 좀 그려져야 내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초록색으로 너희가 65보다 왼쪽에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40부터 50까지 얘들아 요 넓이가 존재할 거 아니니 이 넓이 자체가 초록색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좀 되는 거 맞아. 근데 그 확률보다는 얘들아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즉 65부터 얘들아 이제 75 사이의 넓이가 아까 니네가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뭐 평균 근처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럼 평균 근처의 확률이 더 크다는 건 그 구간의 얘들아 넓이가 어떻다? 상대적으로 얘들아 초록색보다 빨간색이 더 크다라고 얘들아 상식선에서 너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뭐 90에서 얘들아 100이니까 90에서 얘들아 내가 한 100 정도를 이런 식으로 잡아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 요 넓이보다도 얘들아 누가 더 크다는 거야? 빨간색 넓이가 좀 더 크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사회 현상을 얘들아 연구를 하게 되면 평균 근처에 가장 많은 얘들아 학생들,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는 거야. 만약에 너희가 이제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의 얘들아 뭐 연령대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소득이 이제 존재하게 될 거 아니겠니? 맞니 얘들아? 만약에 뭐 평균적으로 얘들아 뭐 정확히 나도 모르겠지만 한 1년에 얘들아 한 3천만 원 정도 버는 게 평균 소득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분명히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뭐 1년에 얘들아 1억 2억 뭐 어떤 뭐 재벌들은 얘들아 100억 1000억도 벌지 않겠니? 맞니 얘들아?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뭐 기타 어떤 이유 때문에 1년에 얘들아 한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버는 학생 뭐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냥 너희가 상식적으로 떠올려 봐도 평균 정도의 얘들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존재하지 않겠니? 너무 잘 버는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거꾸로 너무 얘들아 연봉이 낮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평균보다는 좀 더 적게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대부분의 얘들아 사회 현상을 연구해 봤을 때 실제로 너희가 이제 수능을 보게 되더라도 너희 얘들아 수학 점수를 갖다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평균 근처에 얘들아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어. 니네 등급으로만 봐도 야 학교에서 1등급 모의고사 봤는데 1등급 구경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 근데 니네 1등급 구경하기가 어렵듯이 9등급인 친구들도 얘들아 구경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니? 이게 9등급을 맞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야. 이게 찍어놓으면 또 틀려야 되거든. 맞아버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게 될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회 현상을 연구를 해보면 방금 내가 좀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주긴 할 텐데 방금 내가 이제 그렸던 것처럼 좀 가운데 평균 부분이 솟아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좀 요런 꼬라지의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가 많이 얘들아 이제 그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상식선에서 너희가 이제 한 추측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에 있는 수많은 확률 얘들아 이제 밀도 함수 중에서 하필이면 얘들아 이 평균의 가운데가 솟아있는 산 모양의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 지금 얘들아 보이는 이 곡선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적을 필요 없어.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거거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얘들아 이름을 붙일 건데 여기서 정규가 영어로 얘들아 이제 n의 약자인데 얘들아 노말이야. 이래 그냥 이 노말이라 그러면 보통의 뭐 이런 뜻이 있잖아. 보통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이렇게 너희가 이제 받아들여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곡선은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얘들아 부르게 되는데 자 적을 건 하나도 없고 얘들아 설명만 좀 잘 들어봐봐. 당연히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은 중요한 게 어떤 집단에서 얘들아 평균이 몇 점인지 그 다음에 이제 표준편차 혹은 분산이 얘들아 이제 몇인지에 따라서 정규분포 곡선이 얘들아 다소 좀 변하게 되는데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야 어떤 집단보다 A 집단보다 B 집단의 평균이 높아. 그럼 우리 뭐 한다라고 얘들아 초반에 이야기했어. B 집단이 A 집단보다 얘들아 더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고 삼포도를 나타내는 게 분산 혹은 표준편차가 될 텐데 얘들아 삼포도가 크다는 건 좀 어때 부익부 빈익빈처럼 양극화되는 것처럼 평균에 있던 사람들이 얘들아 양극화 되게 잘 살게 되던지 되게 못 살게 되던지 삼포도가 크다는 건 좀 이제 그 양극화 현상을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너희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내가 그린 그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 fx의 식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생겨 있는데 이건 너희가 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얘들아 fx가 복잡한 형태의 어떤 그래프가 좀 나오게 되는데 이 그래프의 얘들아 모양은 어떤 모양이다? 솟아있는 산 모양의 얘들아 이제 그래프가 될 것이다. 이건 너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그래프는 얘들아 모양이 누구에 의해 결정이 되냐 하면 우리가 평균 m과 표준편차 시그마에 따라서 이 모양이 얘들아 다소 좀 높이 솟아있는 산일 수도 있고 좀 펑터짐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산이 얘들아 좌우로 평행 이동할 수도 있고 아무리 얘들아 이 산의 모양이 변하더라도 얘들아 그 변하지 않는 사실은 확률 밀도 함수니까 항상 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넓이는 몇을 만족할 것이고 1을 만족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아쉽게 뭐 이 함수를 뜯어볼 수는 사실 없어 확통 시간에. 그래서 너희는 그냥 상식적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해 보면 확률 밀도 함수가 솟아있는 산 모양 뭐 이런 꼬라지 화면에 나와 있는 꼬라지 얘들아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곡선을 얘들아 뭐라고 한다?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좀 전에 봤듯이 혹은 너희 책에 보이듯이 fx 수식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긴 하나 우리는 그 수식을 외울 필요가 없다. 그냥 얘들아 그 fx가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m과 시그마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정도만 너희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m과 시그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를 내가 한번 여기 그림을 통해서 니네 책에 있을 거야. 좀 보여주게 될 텐데 자 얘들아 그림 1에서 좀 보게 되면 빨간색은 얘들아 평균이 몇인 거야? 0. 항상 얘들아 이 그래프는 내가 솟아있는 산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 솟아있는 산 모양의 그래프가 조금 이 특징이 항상 얘들아 대칭축이 존재해. 마치 2차 함수 비슷하게 대칭축이 언제나 존재하는데 이 대칭축이 얘들아 평균이 되는 이런 얘들아 모양의 곡선이 이제 그려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너희한테 낯설 수가 있는데 정의역 자체가 원래 너희는 그냥 알파부터 베타까지 좀 닫힌 구간에서 얘들아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확률 밀도 함수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정의역을 어떤 식으로 잡을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식으로 좀 잡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려나? 우리가 우리나라의 얘들아 어떤 소득 연구를 좀 해서 이 정규분포 곡선을 얘들아 그리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뭐 재용이 형이나 아니면 어떤 뭐 신세계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들아 연봉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야 뭐 거기 뭐 재산 같은 거 조사하다 보면 뭐 몇 조 뭐 몇십 조씩 얘들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뭐 솔직히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재용이 형이 한 17조 뭐 요 정도 갖고 있을 걸. 니네 그 인스타에서 짤 같은 거 못 봤냐 얘들아? 그 국회의원이 재용이 형한테 이렇게 300억 갖다가 이렇게 300억이 무슨 껌값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걔 입장에선 껌값일 수도 있잖아. 이게 비례 계산을 좀 해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막 재용이 형이 웃음 참고 뭐 이런 짤 못 봤냐 얘들아? 졸라 웃긴 거 있는데 아무튼 간에 야 우리 입장에서 재산이 17조면 거의 뭐라고 볼 수 있어? 무한대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약속을 좀 할 때 정의역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이게 한없이 가는 거야 사실.
점근선을 x축으로 하고 한없이 가는 그래프의 형태가 이제 그려지게 돼. 이건 그냥 외우자. 우리가 아까 그 복잡한 fx를 뜯어볼 순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얘들아 왼쪽으로도 한없이 얘들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 종 모양 혹은 솟아있는 산 모양의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건데 이 그래프는 항상 대칭축이 얘들아 몇이다? m이다 라는 건 너희가 이제 좀 이 그래프의 특징이니까 외워 놓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배운 상태에서 너희가 이제 그림 1 왼쪽에 이제 색깔 있는 그래프를 좀 한번 보게 되면 얘들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 정기분포 곡선이 좀 그려져 있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이제 넓이는 1일 거야. 너희가 머릿속에서 선생님 이게 함수가 이렇게 딱 닫혀 있는 게 아니라 한없이 가는데 이게 한없이 가는데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과들 나중에 대학 가면 배우긴 하겠지만 그냥 적분해 보면 1 나오게 돼 있어 아까 그 함수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너희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는 1이려니 이게 어떻게 계속 뻗어나가는 넓이가 어떻게 1밖에 안 되나? 이런 의구심은 좀 접어두시고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는 1이 될 거야.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다 넓이는 얘들아 몇이 될 거야 지금? 1인 상황이 될 건데 얘들아 빨간색의 대칭축이 x가 0이니까 빨간색은 평균을 몇이라고 볼 수가 있어?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파란색은 평균이 1이고 그 다음에 연두색은 평균이 3. 자 다시 정기분포 곡선은 항상 얘들아 누구를 대칭축으로 갖는다? 평균을 대칭축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얘들아 평균이 커진다 작아진다에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얘들아 어때?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얘들아 평행 이동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이게 점근선이 있으니까 물론 2차 함수의 형태랑은 전혀 다르지만 조금 이제 쉽게 설명하면 그냥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비슷한 게 하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 넓이가 1짜리.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게 정기분포 곡선이 평균에 따라서 평균이 변하게 되면 좌우로 이동하겠구나. 성적이 우수해지게 되면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근데 만약에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그 집단의 대칭축이 왼쪽으로 얘들아 이동을 하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일단 이런 정기분포 곡선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평균 m의 영향을 받는다. 좌우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을 너희가 가져줬으면 좋겠어. 자, 그림 1을 이해하는 건 누구나 초반에 얘들아 다 하긴 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림 2에 나온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산포도가 커지면 분산 혹은 표준 편차. 내가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할게.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는 건 양극화 현상을 일어나는 거야. 너희가 양극화에 대해서 별로 아마 사회 시간에 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배웠을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좀 봤을 거야. 근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좀 이제 고만고만하게 얘들아 살던 사람들이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좀 줄어들게 되는 거야. 평균 근처에 고만고만하게 몰려 살았는데 확 줄어들어 얘들아 인원수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더 얘들아 이제 더 하위권으로 가든지 아니면 좀 더 상위권으로 빠지든지. 그러니까 니네가 얘들아 표준 편차가 커지면 양극화가 진행이 되는 건데 양극화가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 뭐 중산층이 몰락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평균 정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때? 더 잘 사는 사람 쪽으로 가든지 못 사는 사람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너희가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너희가 우리가 빨간색은 0.72 시그마고 파란색 시그마가 1이고 초록색 시그마가 2인 상황이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두 가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자 내가 평균 근처에 인터벌을 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자 봐봐 얘들아 평균 근처에 어떤 인터벌 길이를 잡았어. 그러면 너희가 빨간색 표준 편차가 0.7일 때는 주황색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이만큼이나 되지. 근데 0.7에서 시그마가 얘들아 몇으로 이제 커지게 되면 1로 커지게 되면 파란색이랑 둘러싸인 면적은 이렇게 되니까 아까보다는 얘들아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거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줄어드는구나.
중산층이 뭐하고 있구나? 몰락하고 있구나. 많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2까지 커져버리게 되면 똑같은 구간에 얘들아 있을 확률, 면적이 굉장히 얘들아 아까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걸 너희가 눈으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너희가 시그마에 따라서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이 바뀌게 될 텐데 시그마가 얘들아 커지게 되면 양극화가 진행돼야 돼. 다시 중산층이 몰락해야 되니까 평균 근처가 얘들아 어때야 돼? 적어줘야 되는 거 맞아. 넓이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종이나 산 모양이 좀 눌린 모양이 좀 생기게 되는 거야. 좀 눌려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 얘들아. 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여기 인터벌을 내가 이렇게 좀 잡아보면, 자 우리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형태로 시그마가 점점 커져가는 걸 관찰하고 있는 중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 상위권에서 얘들아 이제 상류층에서 얘들아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요만큼밖에 안 됐잖아. 근데 시그마가 커지면서 또 얘들아 이제 주황색으로 이제 둘러싸인 면적이 파란색이 돼버리면 요만큼으로 넓이가 아까보다는 다소 어떻게 되니? 늘어나게 되는 거 맞아? 좀 더 얘들아 이제 시그마가 커져서 초록색이 돼버리면 좀 더 얘들아 같은 구간에 있는 확률 면적이 늘어나. 얘들아 확률값이 늘어난다는 건 그냥 사람 수가 늘어난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 그러니까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그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간 거야? 상류층으로 간 거야. 맞니 얘들아? 그 하류층도 마찬가지지. 빨간색에서 얘들아 초록색까지 변할 때 점점 얘들아 하류층의 사람들도 어떻게 돼?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양극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가 여기서 면적이 점점 준다는 건 중산층이 몰락한다, 없어진다 이런 입장으로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극화가 된다는 건 이 부익부, 그 다음에 얘들아 빈익빈. 실제로 이게 그 무엇이냐 얘들아, 너희가 어리긴 해. 니네 모르겠어. IMF 얘기를 하면 내가 막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를 들었던 어떤 좀 그런 느낌인가 싶기는 한데, 나의 애들아 사춘기 때 이제 IMF가 터졌으니까 나는 되게 뼈저리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걸 느꼈단 말이야. 그때 제일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에 한 4, 50대 애들아 직장인들이 제일 뼈저리게 느끼긴 했을 텐데, 이게 IMF가 니네 막 들어는 봤을 거 아니야. 그 국가 부도의 날 이런 거 영화 나중에 수능 끝나면 한번 봐봐. 유아인이랑 그 집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얘들아. 그거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얘들아 부도가 난 거야. 그러니까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만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건데, 그치? 물론 투자했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손해는 보겠지만은 국가가 망하면 이게 뭐가 좀 대책이 없지 않냐 얘들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얘들아 이제 부도가 이제 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경기가 얘들아 정말 최악이 되는 거잖아. 뭐 물가 엄청나게 오르고, 니네가 막 금리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얘들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거랑 똑같은데, 야 솔직히 돈을 주는 게 좋아, 뺏는 게 좋아? 주는 게 일단 좋잖아. 인플레건 뭐건 일단 내가 쓸 돈이 생기니까. 그렇지 않냐 얘들아? 그래서 이제 금리가 이제 올리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내 기억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되게 낮았었다가 얘들아 한 25%까지 얘들아 이제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거의 뭐 미친 거 아니냐 얘들아. 금리가 25%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애들 어떻게 돼? 내가 1억 갖고 있으면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에 애들아 2,500씩 떨어지는 거야. 근데 1억을 빌린 사람들은 애들아 어때? 갚아야 될 이자가 훨씬 더 이제 늘어나게 되지.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산층이 얘들아 몰락한다고 해서 전부 다 못 살게 되는 건 아니야.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내 기억에 내가 4층 살았는데 7층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달러로 받았어.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내려가니까 달러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갑자기 월급이 두세 배가 되는 거야. 환율이 한 600원에서 한 1,800원, 1,9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 집은 갑자기 재벌이 되었어. 가끔 뉴스 보면 얘들아 이런 뉴스도 봤어. 내가 너희보다 좀 어릴 때인데 IMF가 그 기름값이 또 졸라 오를 거 아니냐 얘들아. 말도 안 되게 오르는데 부자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뭐지 모자이크 하고 이제 목소리 변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인터뷰를 하는데,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얘들아 좀 짜증 났던 게 걔네들이 자기는 기름값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기름값 오르니까
사람들이 안 놀러 가고 우리 놀러 갈 때 고속도로 안 막히고 너무 좋다 막 이딴 인터뷰를 하는 거야 이 씨부랭탱이가 얘들아. 부자겠지 당연히 엄청나게.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건 기억해도 중산층의 애들아 몰락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지가 되는 건 아니야. 중산층의 일부는 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애들아 뭐가 되는 거야? 굉장한 부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좀 해 주셔야지 돼. 그래서 그냥 다 전체적으로 얘들아 이제 그냥 몰락하는 걸로 너희가 좀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현상을 중산층의 몰락, 양극화 이렇게 불러서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시그마에 따라서 얘들아 뭐가 바뀌어? 정규분포 곡선의 기본적인 형태는 비슷하게 종 모양이긴 하지만 시그마가 커져. 그럼 산포도가 커지는 거지. 중산층이 몰락해야 되니까 얘들아 어때? 산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더 눌리게 되는 거 맞아. 니네 그래프 그릴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그래프 그리는 것 좀 한번 봐봐. 평균이 일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 근데 만약에 시그마가 커졌어. 시그마가 커지면 얘들아 산이 어떻게 된대? 눌린다라고 했잖아. 중산층이 없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알겠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면 하류층이랑 상류층도 같이 줄어버리게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시그마가 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져야지 돼. 평균에서 이만큼 넓이가 줄어든 만큼 이쪽에서 넓이는 어때야 돼? 더 커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에서의 넓이도 어때야 돼? 더 커지게끔 너희가 그려줘야 되는 거. 당연히 넓이는 몇인 게 일정이 돼야 되니까 1인 게 일정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서 넓이를 손에 봤으면 이쪽에선 어때야 돼? 넓이가 더 커져야 전체 넓이 1을 만족할 수가 있지 않겠니?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려서 너희가 이제 시그마가 커졌다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좀 이야기했다시피 그림 1과 2에서 정규분포 곡선, 자 처음부터 복습 한번 해볼까? 그냥 대부분의 사회현상은 평균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 모양의 솟아올라 있는 산 모양의 얘들아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규분포 곡선은 M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거나 시그마 때문에 얘들아 이제 솟아오르거나 좀 꺼지거나 얘들아 뭐 이런 형태로 얘들아 그래프가 변하게 될 것이다. 즉 M과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론 fx를 외울 건 아니지만 M과 시그마를 주면 우리는 그에 맞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너희가 해석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약속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항분포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약자로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 야 B라고 쓰면 야 이항분포 독립 시행이야. 나 N번 시행했는데 성공 확률이 P야. 약자로 써주면 편하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너희가 정규분포니까 약자로 N이라고 쓸 거고 평균과 시그마에 따라서 그래프가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화해서 너희한테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너희는 평균이 이제 몇이구나, 시그마가 아니라 몇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수학적인 기호의 약속이 얘들아 이렇게 된다. 그 정도 이제 봐주셔서 자 지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게 되면 자 봐봐 얘들아. 자 정기분포는 뭐냐면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뭐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쭉 뻗어나간다. 점근선이 존재한다. 이 정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기분포 곡선, 정기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냥 아까 말했듯이 계속 오늘 강조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회현상을 연구하면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좀 몰려있겠구나. 종 모양의, 산 모양의 그래프를 정기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그 정기분포 곡선이 있으니까 함수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 함수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외울 필요는 당연히 없다. 여기 위에 니네 아까 그림 1과 2 갖다가 M과 시그마 때문에 얘들아 변하는 거다 봤지? 맞니 얘들아? 다시 반대로 M과 시그마를 가르쳐 줘야 우리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약자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정보를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제 뭐 이렇게 주면 4라고만 쓸까?
아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집단의 평균은 몇이구나? 10이구나. 그 표준 편차가 몇이구나? 2구나. 맞니 얘들아? 오른쪽이 시그마 자리가 아니라 시그마의 제곱 자리가 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해석을 좀 해주시면 돼. 그래서 뭐 그 곡선을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 뭐 계속 했던 얘기 똑같이 나오잖아. m에 대해 대칭인 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 얘들아 이 함수 자체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 당연히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는 1이 될 것이고 뭐 행여나 어떤 친구들은 쌤 그래도 선생님 말씀 중에 평균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동의하지만 이게 어떻게 진짜 뭐 우리가 뭐 성적을 조사하든 소득을 조사하든 어떻게 이게 딱 대칭이냐 좀 좌우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너희가 볼 수가 있는데 좀 끊겼는데 다시 얘들아 정확히 어떻게 사회 현상을 연구했는데 아무리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칭이 되냐 야, 실제로 조사하면 진짜 대칭은 아니겠지 맞니 얘들아 통계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근데 얘들아 이제 대칭에 가깝기는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학이니까 그냥 대칭이다 라고 이상적인 함수로 하나 만들어 놨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오차가 다소 있더라도 그냥 야, 우리가 대칭으로 간주해서 통계학을 연구를 하자 물론 이거에 대한 얘들아 굉장히 많은 통계적인 보정 장치들이 분명히 좀 있어 니네 실제로 뭐 올해는 대선 같은 거 있었잖아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게 얘들아 이게 계속 통계 쪽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출구조사라든지 얘들아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하잖아 그거를 조사를 하면 정말 비슷하게 많이 맞추지 않니? 정말 신기하게 뭐 유권자가 얘들아 몇 천만 명이 있을 텐데 출구조사 얘들아 뭐 많이 해봤자 한 1000명 이 정도 한단 말이야 1000명만 조사했는데 실제 결과를 굉장히 얘들아 잘 예측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보정 장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들아 걱정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희는 그냥 대칭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X축이 점근선인 거 이야기했고 당연히 얘들아 M일 때가 대칭축이니까 M에서 얘들아 무슨 값 가져? 최대값 함수값이 가장 크겠지 그 다음에 4번 5번이 아까 그림 1과 2에서 한 얘기야 그림 1 아까 얘들아 니네 책엔 보이지 그림 1 자 너희가 이제 시그마가 일정하니까 산의 모양이 일정한 거야 종의 모양이 일정한데 M값에 따라서 좌우로 움직인다 M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M이 얘들아 작아지면 왼쪽으로 평행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평균이 일정하니까 축은 일정한 거야 그 상태에서 얘들아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돼? 좀 이렇게 푹 꺼진 낮아진 중상층이 몰락한 산 모양의 형태가 생기고 뭐 반대로 얘들아 이제 시그마가 작아지면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줘야 되니까 중산층이 되게 많이 많아지겠지 그치 솟아올라 있는 산 모양이 얘들아 이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건 첫 시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시그마가 얘들아 작을수록 시그마가 작다는 건 산포도가 작다는 거지 다 고만고만하다 이 소리 아니야 얘들아 그냥 다 비슷하게 산다 이 소리야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알겠니 얘들아? 그 양극화가 많이 안 이루어진 거.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게 되면 다들 비슷하게 살잖아. 못 살지만 되게 비슷하게 살잖아. 뭐 나도 어렸을 때 니네는 가스레인지 세대였을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거기 나오는 곤로라고 뭐가 나 뭔지 몰라 얘들아. 근데 막 뭐 그런 게 있나 봐. 되게 불편한. 실제로 막 이렇게 불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우리 집도 얘들아 그렇게 살았대. 근데 내 어렸을 때 기억에 뭐 너희는 진짜 경험 못 했겠지만은 내가 되게 정말 조그만 집에서 이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좀 새빵살이를 좀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씻으면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얘들아 집에. 너희 상상이 되니? 우리 집에 내가 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그 여기 오기 전에 그 뜨거운 물은 안 나오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를 얘들아 씻거나 뭐 깎으면 과일 그런 냄새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 화장실처럼 얘들아 생긴 곳에 이렇게 하수구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쇠로 이렇게 막혀 있거든. 거기에 이렇게 쥐가 이렇게 와 들어오지 못해 쇠가 있으니까. 쥐가 이렇게 찍찍거려. 내 기억에 그 망고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했는데 쥐가 이렇게 찍찍거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망고 주고 막 하수구로 막 그랬던 기억이 나. 상상이 되니? 이게 얘들아. 그리고 화장실이 집 안에 없어.
화장실이. 그러니까 일산 이사 오느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을 다 몰빵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어질 때까지 어딘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1년 반인가 살았던 곳이거든. 화장실이 밖에 있어. 푸세식이야. 얘들아. 한 달에 한 번씩 똥차가 와. 그래서 호스를 거기 똥에다 넣고서 알지 얘들아? 뽑아내 얘들아. 거기 여름에 가보면 정말 얘들아 그 종의 다양성 정말 많은 벌레들이 있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 똥을 되게 빨리 사는데 그때 습관이 든 것 같아. 거기 오래 앉아있기 좋아 싫어? 그러니까 진짜 모았다가 확 하고 바로 나오는 거야. 거기 앉아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 그 옆에 교회 가서 싸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 내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얘들아 막 그런 그 시절이 얘들아 기억이다. 그러니까 막 응답하라 이제 우리 부모님이랑 이제 막 우리 엄마도 봤으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다 같이 지질이 못 살았대 얘들아. 정말 그 막 그랬대 얘들아. 다 같이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같이 못 사니까 지금보다는 행복 지수는 되게 높았대. 뭐 내가 못 살아서 힘들지만 쟤도 못 살거든. 그러면은 별로 부러워할 거 없잖아. 그 당시에 인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얘들아 항상 이제 좀 이렇게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거 아니냐 사실. 막 이렇게 좋은 가방을 하나 샀는데 인스타를 딱 켰어. 근데 어떤 새끼가 또 한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와. 그럼 뭔가 또 부러워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비닐봉다리를 매도 뭐 옆에 다 비닐봉다리면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얘들아 옛날 애가 그러니까 80년대가 그 분포가 더 소득 분포가 좀 더 뭐 고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런 해서 우리가 그 정규분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정규분포 곡선이 얘들아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줬는데 여기 아직 설명하기 전에 그림 내가 좀 예시 그리는 것 좀 몇 개 좀 볼 수 있도록 하자. 일단 m과 시그마 값에 따라서 정기분포 곡선의 얘들아 모양이나 위치가 바뀌어. 이건 다들 동의하지. 근데 fx 시그노미가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어. 그냥 이렇게 써놓을 거야. 외울 필요는 없는데 m과 시그마 때문에 바뀌기는 해. 맞냐 얘들아? 그래서 내가 몇 개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여기가 지금 어떤 수학 점수다라고 생각을 한번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떤 A반 친구들의 얘들아 수학 성적을 좀 조사를 했대. 근데 그 수학 성적이 얘들아 정기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실제 뭐 모의고사 평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평균이 얘들아 50,2의 제곱인 어떤 A반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파란색으로 그릴 것이고 자 B반 친구들은 성적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60, 얘들아 3의 제곱 평균은 60인데 표준 편차가 몇인 거야? 3 이렇게 좀 보면 돼. 그럼 내가 얘들아 이 파란색과 이제 초록색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볼 건데 A반은 평균이 50이고 초록색 얘들아 B반은 평균이 60이니까 대칭축이 얘들아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B반 대칭축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표준 편차를 보니까 파란색의 표준 편차가 몇이야? 2밖에 안 되는데 초록색은 표준 편차가 몇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어떤 느낌의 그래프가 좀 그려지게 되냐 하면 내가 파란색 정규분포 곡선을 이런 식으로 좀 그릴게. 그럼 지금은 대칭축이 얘들아 몇이 있는 거니? 대칭축은 50이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이 파란색의 표준 편차가 한 2가 된다. 이렇게 너희가 생각을 해줘. 뭐 컴퓨터는 아니니까 표준 편차가 2인 거. 그럼 초록색은 얘들아 표준 편차가 3이니까 얘들아 파란색에서 표준 편차만 3으로 한번 만들어 봐봐. 그럼 산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좀 더 눌려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양극화가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좀 더 펑퍼짐한 모양의 산 모양이 그려지게 될 텐데 평균이 60이니까 얘들아 초록색이 오른쪽으로 좀 가줘서 아이고
초록색이 이거 클릭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클릭 네, 지금 초록색을 클릭하고 싶거든 얘들아. 아씨 이거 어떡하지? 잠깐만. 그냥 오른쪽에 그냥 그릴게 얘들아. 클릭이 안 되네. 그러니까 너희가 좀 이게 펑퍼지만 이런 느낌으로 얘들아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는 이제 몇이 되는 거야? 여기는 6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림을 그릴 때 너희가 느낌을 살려서 이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고. 이거 괜찮아 얘들아. 자, 우리한테 남은 과제는 확률 밀도 함수야. 그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어떤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될 거야? 확률이 될 거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fx가 뭐야 얘들아? 쉐시야. 근데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다각형이 아니니까 뭐밖에 없어? 적분밖에 없는데 뭐 아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얘들아 앞쪽에 그 쉐같이 생긴 애들 함수 같은 거 한번 봐봐. 일단 적분이 돼 안 돼? 뭐 이과 친구들은 치환적분법으로 적분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얘들아 적분을 해서 넓이를 구하진 않을 거야. 맞니 얘들아? 어차피 얘들아 주어진 구간에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문제에서 줘야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일단 너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m과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함수 그래프 꼬라지가 바뀌게 돼. fx 자체가 바뀌게 돼. 만약에 우리가 어떤 p a부터 x가 b 사이에 있을 확률, 넓이를 구하려면 실제로 얘들아 a부터 b까지 이 쉣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줘야지 돼 fx를. 근데 이게 얘들아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얘들아 어때? m과 시그마에 따라서 바뀌어. 뭐 지금 보다시피 뭐 파란색이랑 초록색 이렇게 막 바뀌어. 근데 적분을 얘들아 당연히 너희한테 적분을 시키진 않지만 실제로 적분을 할 수 있더라도 이게 fx가 바뀔 때마다 매번 적분을 하는 게 너무 이게 좀 비효율적인 거야.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무슨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일단 이런 그래프들이 좀 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야. 수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원, 두 번째 단원이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얘들아, 표준 정규 분포. 자, 다시 일반적인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은 m과 시그마 때문에 계속 바뀌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니네는 얘들아 IQ 테스트 같은 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IQ 테스트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냐 하면은 평균을 100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 얘들아 매번 할 때마다 절대평가로 야 너 몇 개 이상 맞췄으니까 뭐 IQ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평균을 만든단 말이야. 평균이 얘들아 100이 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얘들아 평균보다 좀 잘 나온 친구들이 100보다 IQ가 높을 거고 좀 아닌 친구들이 100보다 좀 낮게 될 텐데 딱 기준을 몇으로 만든단 말이야? 100으로 만든단 말이야. 니네 나중에 막 토익 시험 같은 걸 봐도 평균을 얘들아 일정하게 만든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점수를 좀 매기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m과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이게 적분을 해가지고 이제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이 파란색 정기분포 그 곡선의 얘들아 확률 변수를 내가 x라고 좀 가정을 할게.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자, 수학자들이 어떤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냐 하면 자, 이건 치환을 한 거야. x-m 나누기 시그마를 z라고 얘들아 치환하는 공식을 얘들아 고안을 좀 해냈어. 이 공식의 얘들아 목적은 f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일정한 값으로 고정시켜 버리면 우리가 얘들아 항상 적분해야 하는 함수가 고정이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얘들아 우리가 어때? 편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볼 거냐 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정규분포가 50, 뭐 2의 제곱을 따르는 집단이 있었어. 근데 어떤 친구 점수가 52점이야. 점수라고 할게. 어떤 놈이 얘들아 52
2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지금 이 Z 공식에 따라서 너희가 이제 이 52점을 치환을 한번 좀 하게 되면 52에서 저 공식이 뭐야? X값이 지금 52인 거잖아. X가 얘들아 52에서 뭐를 빼래? 얘들아 평균이니까 50 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얘들아 50을 빼주고 나누기 2를 해주면 이 몇이 나오게 되는 거야? 1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볼 거냐면 X 입장에서 52인 것과 Z 입장에서 1인 거를 같은 값어치로 볼 거야. 뭐 환율 뭐 이런 거 생각해도 괜찮아. 이 세상에 얘들아 모든 물건 가격이 다 뭘로 매겨져 있어? 달러로 얘들아 매겨져 있잖아. 그래야 통일이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X에서 52점이라는 건 Z로서 몇이라고 볼 수가 있구나. 1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한번 더 해볼게 얘들아. X에서 얘들아 46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 46에서 얘들아 이제 50을 빼야지. 공식은 외워야 돼 얘들아.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 얘는 몇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46점인 거랑 같은 값어치가 어떤 게 있는 거야? Z로서는 몇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마이너스 2점이다. 이렇게 너희가 봐줄 수가 있는 거야. 마치 그냥 한국에서 얘들아 그냥 파는 물건, 똑같은 물건의 가격, 뭐 일본에서 얘들아 파는 가격, 중국에서 파는 가격을 다 뭘로 통일한 것과 같아? 달러로 얘들아 통일을 해버리게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 공식은 너희가 이제 좀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밑에 여기 증명 있는 건 반드시 너희가 백지복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치환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는 Z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다 라는 걸 외우자라고 너희한테 이야기하고 있어. 왜 수학자들이 이렇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을 Z로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자, 이 동그라미 친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을 이런 식으로 써도 괜찮아? 이거 괜찮니?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 중에 우리 얘들아 이 AX 더하기 B는 A의 2X 더하기 B다 라는 공식 알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알고 있니 얘들아? 이거 공식. 그럼 봐봐. 이 공식에 의해서 이 녀석은 얘들아 시그마 분의 1의 2의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 이렇게 얘들아 써줄 수가 있겠니? 근데 이 X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 M이라고 하잖아. X의 평균을 우리가 약자로 M이라고 쓰잖아. 그럼 얘도 시그마 분의 M이고 이쪽도 시그마 분의 M이니까 그냥 몇 대 버리니 얘들아? 0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수학자들이 야 평균이 0이 되도록 우리가 통일을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얘들아. 평균이 0이 되도록 통일을 하자. 이건 하나의 얘들아 약속이야.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옛날에는 얘들아 달러라는 게 그 일정하게 얘들아 비율이 야 이만큼 달러는 얘들아 금 몇 킬로 이렇게 다 정해놨단 말이야 얘들아. 그 어떤 기준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돼.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얘들아 옛날에는 기준을 좀 정했었어.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제 평균이 0이 되도록 우리가 그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시그마분의 이제 X-M을 Z로 치환을 한 것이고 너희는 지금 내가 말해준 증명을 통해서 왜 Z의 평균이 0이 되는지를 반드시 얘들아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야지 돼. 어렵지도 않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분산 한번 좀 구해보게 되면 자 얘를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그럼 공식이 얘들아 이거 제곱의 VX잖아. 근데 VX가 뭐야? 시그마 제곱 아니야? V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그럼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몇 되니? 분산이 얘들아 몇 되는 거야? 1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통일을 시킨 거냐 하면 평균이 0이 되도록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표준 편차 혹은 분산은 1이 되도록 이렇게 너희가 이제 통일을 시켰다. 이렇게 너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내가 요거를 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있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변수를 X를 쓰기가 싫은 거야. 우리 무역할 때 원화 대신에 달러를 쓰듯이 야 X 말고 우리 Z를 좀 통일해서 쓰자.
그래야 좀 편하니까 Z를 시그마분의 x-m 이건 약속이니까 암기사항이야. 보니까 얘들아 Z에 대한 정규 분포는 평균이 항상 0이야. x가 무엇이든 평균이 항상 몇인 거야? 0인 거야.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너희가 바뀌게 되는 거야. 자, 이걸 그림으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봐. 내가 아까 든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 자, 50,2의 제곱이었던 어떤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 그럼 내가 이걸 그림으로 얘들아 좀 그려보게 되면 파란색은 평균이 몇이니까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니까 정규 분포 곡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려져 있을 거야. 평균이 몇인 거야? 평균이 50인 거야, 얘들아. 평균이 50인 거.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초록색 정규 분포는 얘들아 어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평균이 훨씬 더 왼쪽에 있겠지. 표준 편차가 1. 어때? 2보다 더 작아졌으니까 더 솟아올라 있는 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내가 좀 그려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요 녀석은 0,1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 그래프고 요 녀석은 50, 얘들아 2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 곡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연두색은 표준화가 된 정규분포 곡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부르기도 해 우리가.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 우리 확률을 한번 구해볼 건데 48에서 얘들아 x가 54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좀 구해볼 거야. 48은 여기서부터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48, 54는 얘들아 좀 더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할 때 아까 우리가 외웠던 그 쉑 같은 fx에다가 m에다 50 넣고 시그마 2 넣어가지고 실제로 적분할 수도 있는데 아까 계속 얘기하다시피 그렇게 되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바뀔 때마다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바뀌니까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거 보라색 넓이 구하는 대신에 자 여기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x가 48인데 x에다가 48 넣어서 우리가 z로 표준화를 시켜주자. x가 48인 게 과연 z로서 몇인지를 한번 구해볼 거야. 48에서 너희가 50 빼서 2로 나눠줘야 되지 않아? 지금 공식에 그대로 넣고 있는 거 맞아? 그럼 x 입장에서 48이라는 건 z 입장에서 몇인 거랑 같아? 마이너스 1인 거랑 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p 마이너스 1부터 z가 54도 마찬가지야. 54에서 50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몇이야? 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x가 54인 건 z로서는 2인 것과 같단 말이야. 그러면 연두색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 여기쯤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아까는 이만큼이 두 칸, 네 칸이었는데 지금 얘들아 한 칸, 두 칸으로 좀 더 폭이 좁아지긴 했으나 높아졌지 얘들아. 우리는 보라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대신에 연두색으로 얘들아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대체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당연히 넓이는 어떨 것이다? 같게 될 것이다. 신기하게도 얘들아 x의 평균이 무엇이고 표준 편차가 무엇이든 간에 좀 전에 증명했잖아. 무조건 표준화 했을 때 z가 뭐가 되는 거야? z가 평균이 0, 표준 편차는 몇이 되니? 1로 고정되어 버리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가 보라색을 적분한다라고 했을 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분할 때마다 x랑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피적분 함수가 바뀌어 번거로워. 맞니 얘들아? 근데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정규분포 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뭘로 다 통일하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통일을 하는 거야. 세상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을 거야. x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도 있을 거고 변수가 y에 대한 정규분포 곡선도 있을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정규분포 곡선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이 공식을 통해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우리가 원래
보라색으로 이 면적 구해야 될 걸 연두색으로 얘들아 이 면적으로 바꿔서 구할 수가 있다. 그럼 피적분 함수는 하나로 고정이 되겠지. 항상 우리는 m이 0일 때와 시그마가 1인 fx만 적분할 거니까. 물론 실제로 우리가 적분하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그 넓이, 적분했을 때 넓이 값은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고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오케이, 보라색과 초록색 넓이가 똑같을 텐데 우리는 초록색 넓이로 확률값을 구한다.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니네 그냥 달러로 통일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너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요 그림 내가 그린 일련의 과정은 꼭 좀 백지복수 비슷하게 너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표준화 한다는 게 무슨 작업을 하는 건지. 알겠냐 얘들아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얘들아 그림도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좀 봐봐봐. x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는 거야. 이건 적어놔. x 화살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뭐인 거야? 다 x값들인 거야 얘들아. x값들인 거야. x값들. 여기가 다 x값들. 그리고 니네 헷갈리면 가운데 그림은 그냥 지워 얘들아. 뭐 이거 끊어서 갈 필요 없어.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 얘들아. 가운데 그냥 지워버려도 괜찮아. 오히려 더 헷갈려 얘들아. 이게 더. 밑에 건 Z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잘 봐. 지금 하는 거. 이건 지금 x가 몇인 거야? x가 n-2 시그마인 거야. 맞냐 얘들아? x를 무조건 뭘로 나타내야 돼? z로 나타내야 되지. 공식이 뭐야? x에서 몇을 빼? m을 빼지. m을 뺀 다음에 뭘로 나눠? 시그마로 나누지. 맞니? 그럼 z로서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아?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야. 그냥 공식에 넣어서 이거 x에서 m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게 표가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표 대신에 이렇게 그림으로 너희한테 줬을 때 너희가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 자 봐봐. 이것도 한번 봐볼까? 이거 x가 몇인 거야? x로서 m 더하기 시그마인 거잖아. x가 m 더하기 시그마라는 소리는 야 표준화 시켜봐. 여기서 몇 뺀 다음에 m 뺀 다음에 m 뺀 다음에 시그마 나눠주면 몇 되는 거야? 1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이 1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구나. 알겠니 얘들아? 마찬가지 순서대로 너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변하게 됐구나. 요거는 한번 너희가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x 대신에 우리가 이제 z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표준화된 변수다. 이렇게 너희가 봐주시면 되겠어. 그래도 아이디어 괜찮지 않냐 얘들아? 이게 신기하게 얘들아 평균이 항상 0으로 이제 고정이 돼버려. 그 다음에 그 무엇이냐 얘들아? 분산 보게 되면 항상 분산은 얘들아 이제 몇이 돼버려? 1 이렇게 돼버리는 하나의 기준을 정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니네는 너희는 근데 코인 같은 건 나도 안 하지만 모르지? 요번에 난리난 그 얘기 모르냐? 이거랑 되게 관련이 있는데. 미안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는? 지금 루나랑 테라랑 루나랑 없어진 거 모르냐? 테라가 뭔지 모르냐? 맥주 말고 게임 말고 거기 화폐 이름인데 모르냐 얘들아? 하지 말자 그러면.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표준 정기분포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좀 했는데, 뒤에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좀 표가 있어. 간단하게 얘들아 표 보는 것만 좀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주게 되면은, 여기를 거기 뭐시냐 z 제로값 이렇게 좀 나와 있게 되는데, 자 봐봐.
니네 여기에 뭐라고 써있니? 0.3413이라고 써있지 않니? 0점이 생략된 거야. 점은 0이 생략된 거야. 그럼 Z가 지금 몇일 때야? Z가 1일 때, 1.0001일 때 보는 거잖아. 1.0001일 때. 그래서 우리가 이 0.3413이라는 게 0에서 Z가 1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몇일 때? 여기가 1일 때 생각을 하면 돼. 1일 때. 그럼 0부터 1까지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얘들아 몇이 되더라? 0.3413이 되더라. 이렇게 너희가 표에서 주는 거야. 근데 이 표는 무조건 시작이 몇인 거야? 시작은 0부터 어디까지 넓이가 몇이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표야 그냥 뭐 참고적으로 내가 좀 이야기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학교 뭐 시험이라든지 모의고사에서는 여긴 좀 안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좀 표가 나와. 이런 식으로 너희한테. 자 근데 표 보는 건 알아야 돼. 너희가 Z가 0부터 스몰 z까지잖아. 스몰 z. 그럼 봐봐. 여기 스몰 z가 1일 때, 스몰 z가 1일 때 그 말은 스몰 z에다 몇 넣었을 때 1 넣어주면 0부터 1까지 얘들아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분포로 둘러싸인 넓이가 몇이 된다는 거야? 0.3413이다 라고 우리한테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당연히 이제 0부터 1.5까지 0부터 2까지 넓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로 주어질 거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너희가 실제로 적분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표를 보고 너희가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관련된 연습을 여기 35페이지에서 얘들아 간단하게 얘들아 몇 개 좀 해볼 수 있도록 좀 하자. 좀 집어넣고 할게 얘들아 여기는. 자 어떤 집단의 얘들아 평균이 16이고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일 때 우리가 얘들아 x가 20이 이상일 확률을 한번 구해 볼 거야. 그 말은 이걸 구하겠다 이 소리야. 근데 우리는 변수 x 대신에 누구를 쓰겠다? z를 쓰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러면 x가 20이라는 것은 x가 22인 건 z 입장에서는 22에서 x의 평균인 16을 빼야 되고 몇으로 나눠줘야 돼? 3으로 나눠줘야지 되는 거니까 z 입장에서 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2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게 x가 22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것은 z가 2 이상일 확률,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말과 같아. 자 너희는 여기 피지 말고 그 표 피고 해. 표. 그 표 좀 펴봐 얘들아. 앞장에 표. 그래서 z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얘들아 몇인? 1인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따를 거야. 이게 얘들아 z n 0,1의 제곱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 될 거야. 근데 우리는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넓이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2가 좀 있어서 이렇게 2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런 넓이를 구하는 거고, 자 정규분포 곡선은 한없이 뻗어나간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제 쭉 뻗어나가는 초록색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지 될 거야. 근데 너희가 얘들아 아까 내가 이제 뭐 이만큼 있는 한 페이지 표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개념 콕콕에 있는 표도 보여줬지만 항상 이런 표는 어떻게 나오니? P 0에서 Z가 Z0 요 사이일 넓이만 0부터 Z0까지 넓이만 나오잖아. 거기에 너희가 얘들아 Z가 2일 때 한번 생각을 해봐. Z가 2일 때 뭐라고 나와 있니? 0.4772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니?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표에서는 나는 이 연두색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표에서 준 거는 얘를 주는 거야. 요 면적이 0.4772다. 이렇게 얘들아 우리한테 준 거라고. 맞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칭성과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항상 기억해야 돼. 전체 넓이는 몇이야? 1인데 무조건 얘는 누가 대칭이야? 0이 대칭이 되겠지. 그럼 전체 넓이가 1인데 0이 대칭이니까 0보다 오른쪽 면적이 0.5일 거고 왼쪽 면적도 얘들아 몇이 될 거야? 0.5, 0.5 반씩 나눠 먹어야 전체 넓이가 몇이 될 것이야? 1이 지금 될 거지. 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비슷하게 생각해줘. 그래서 너희가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연두색 면적은 니네 이만큼 넓이가 몇인데 이만큼 넓이가 0.5지. 근데 우린 연두색을 구하고 싶으니까 0.5에서 0.477을 빼줘야지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은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0.0228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표에서 어떤 확률값을 주기는 하지만 살짝 요 정도 응용은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지. 이 정도 응용은. 내가 요거를 좀 변형시키면서 너희한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건데 방금 전에는 얘들아 너희가 x가 20이 이상인 거 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x가 20이 이하인 걸 구한다라고 문제를 바꿔버리게 되면 뭐 표준화시킨 게 2인 건 똑같으니까 너희는 그럼 z가 몇 이하인 걸 찾는 거야. z가 2 이하인 넓이를 구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아까랑 똑같이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을 건데 이만큼 넓이를 다 구하라는 거지. 이 넓이를 다. 근데 좀 전에 얘들아 딱 요만큼만 몇이었어? 요만큼만 0.4772였지. 그럼 이만큼이 0.477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왼쪽으로 영원히 뻗어나가야 되잖아. 근데 이거 여기 반쪽은 넓이가 몇이니까? 0.5니까 너희가 0.5에다가 0.477이가 더해져서 0.9772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엔 그림 그려놓고서 여기 구하는 거구나. 내가 대칭성 같은 거 전체 넓이가 1인 거 이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연습을 소소하게 얘들아 해봐라. 이런 소리야. 별거 아니니까. 자,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내가 한번 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얘들아 내가 이번에는 거기 보시면 x가 13 이하일 확률을 구한다라고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이것도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 13에서 16, x가 지금 13인 거잖아. 그럼 13에서 몇을 빼야 돼? 16을 빼고 3으로 나눠주니까 z로서 몇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p z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넓이를 구해줘야지 돼.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이 있어서 그거 이하니까 이런 넓이가 구해지게 될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얘들아? 근데 니네 그 표 봐봐. 그 표에 음수 z가 뭐 마이너스 1인 건 나와 있지도 않잖아. 그래서 우리는 또 대칭성을 활용을 해서 마이너스 1에 대칭되는 곳이 여기에 몇이 있겠어? 여기에 몇이 있겠니? 여기에 1이 있겠지. 맞냐 얘들아? 근데 니네 0부터 1까지 요만큼 넓이는 몇이라고 나와 있어? 0.3413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그 표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요 넓이가 0.3413이야. 내 말 이해돼? 근데 요 함수가 말 그대로 대칭인 함수가 되는 거니까 너희가 얘들아 내가 연두색 오른쪽에 보라색 색칠한 부분 있지? 보라색 색칠한 부분은 파란색이랑 어떨 것이야? 똑같은 넓이가 될 거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0.5에서 0.3413을 빼줘야 되겠지. 0.1587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다양하게 변형이 될 건데 내가 몇 가지 맛보기를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솔직히 표준화 시키는 게 어렵진 않아. 공식만 외우면 되니까. x의 범위를 z의 범위로 바꿔서 푼다. 그 넓이는 표에서 주어지게 될 것인데 그 표를 얘들아 이제 보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지만 다소 이제 좀 대칭성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뭐 그 정도 너희가 이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아직 뭐 문제 풀이 이거 여기는 이제 중요한 단원이고 해서 내가 문제 풀이를 나한테 들어야 이제 문제 푸는 이제 숙제를 내게 될 텐데 오늘 한 거 간단하게 얘들아 리뷰를 좀 하면 내가 이제 여기 좀 펴놓고서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연구해 보면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거야. 그 말은 평균 근처의 점수를 맞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클 거야.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 곡선 중에서 지금 얘들아 이게 종 모양으로 산 모양으로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정기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이 그래프가 진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평균 근처에 여기 넓이가 더 크니까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겠구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를 우리가 이제 정기분포 곡선이라고 부른다. 그 정기분포 곡선이 m과 시그마에 따라서 얘들아 어떻게 바뀌는지 쭉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 이거 괜찮아. 그래서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당연히 뭐 넓이가 1인 것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여러 가지 성질이 다 만족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넓이를 적분해서 구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m과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fx가 바뀌면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바뀌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야 무조건 x든 y든 수많은 확률 변수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수많은 확률 변수를 뭘로 통일하자? z로 얘들아 통일을 하자. z에 대한 정기분포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에 1을 따르는 정기분포 곡선이 될 것이다. 이걸 표준 정기분포라고 한다. 맞니? 그러니까 니네 우리 지금까지 뭐 확률 변수 같은 거 따질 때 여기서 확률 변수는 x, 저기서 확률 변수는 y. 우리가 이제 나도 확률 변수 x를 써야지, y를 써야지 라고 너희가 쓰잖아. 근데 확률 변수 z는 너희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변수가 z인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얘들아? 표준화가 이미 완료된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제 문자 z를 쓰기로 약속이 돼 있단 말이야.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뭐 지금까지 문제 풀었을 때 뭐 성공 횟수를 x라고 하고 뭐 점수를 y라고 하고 이런 건 너희가 붙이기 나름이잖아. 근데 z라는 변수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변수가 3개가 나오잖아. 그럼 x 다음에 y 다음에 w 뭐 이런 식으로 뭐 t 이런 식으로 얘들아 내가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로 얘들아 z를 함부로 쓰지는 않는다. 요런 내용이 된다는 거. 뭐 아무튼 뭐 그런 등등등의 얘들아 설명해서 오늘은 그냥 니네가 여기 35쪽 정도까지 35까지 너희가 이제 그냥 다시 복습해 오는 걸 내가 숙제를 좀 내고 싶어. 문제를 푼다기보다 표준화도 한번 시켜보고 x의 범위를 z로 얘들아 바꿔서도 얘들아 생각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